안녕하세요. IPO에 강의를 맡은 공인회계사 송국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은 창업기업이 IPO를 감으로 인해서 IPO가 무엇인지 의미, 효과,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우리 요건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IPO의 의미 및 효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럼 도대체 IPO가 무엇이냐, 상장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보실게요. 증권시장 상장의 의미. 상장이라는 것은 낱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어떠한 장소에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구비한 주식회사가 기업 공개를 통하여 공인된 거래소, 여기서 말하는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래소에 그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유가증권시장밖에 없었는데요. 1996년에 코스닥 시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코넥스 시장까지 들어와서 우리 거래소는 총 3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장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중대형 우량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중소벤처 및 성장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더 상장 요건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보다는 완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다룰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을 다룬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5페이지 상장 효과부터 한번 보실게요. 상장 기업은 우리 비상장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적, 법적, 세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을 먼저 보시면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거죠. 우리 법적 측면, 오른쪽에 있는 법적 측면을 보시면 신주 모집이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신주 모집이 간소화되니까 자금의 조달이 용이하고, 또한 아무래도 상장을 하게 되면 신용도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 조정 촉진. 여기서 촉진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상장 기업이다 보면 합병을 원하는 회사도 많을 거고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추진이 원활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면 평판이나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 홍보도 되겠고요. 스톡옵션이나 우리 사주 조합을 통해서 종업원 사기 진작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주식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이 실현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법적 측면을 보시면 신주 모집 간소화 외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 한도 증가, 사채 발행 한도 증가,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취득 한도도 증가하고요. 최종으로는 우리 주주총회 소집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는 거죠. 그런 법적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제 측면을 보시면, 세제 측면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거고, 상속 및 증여재산 시가평가가 쉽다는 거죠. 간소화된다는 거죠. 비상장 주식보다는.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 특례. 우리 요 효과는 올해까지만 한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까지 이러한 세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우리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장 효과 외에도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상장을 한다는 것은 기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공성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투자자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투자자에게 약속을 하려면 조직 진단 및 정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통해서 경영 시스템 전반의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경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우리 상장을 하게 되면 경영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IPO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봤고요. 챕터 2로 넘어가서
우리 상장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상장 업무 플로우를 보시면 IPO 과정에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업무가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자, 구체적인 상장 절차를 한번 볼게요. 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장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기업 실사를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기간을 감안을 하면 사전 준비 기간은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이 먼저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대표 주관 증권사를 선정해야 하는 건데요. 우리 대표 주관 증권사는 기업의 영업이랑 재무에 관한 실사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모와 관련해서 인수 조건 결정, 그 다음에 인수 및 청약 업무까지 총괄하기 때문에 대표 주관 증권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우리 상장 신청을 하려는 회사 기업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표 증권사를 선정을 하면 증권사가 예비 실사, 본실사, 이슈 파악 등의 절차를 담당을 할 거고요. 상장 사전 준비를 많이 도와줄 겁니다. 동시에 우리 대표 증권사를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절차가 지정감사인 신청인데요. 우리 외감 기업은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수임을 해서 선정을 해서 감사를 받는데, 우리가 예비 심사 청구를 해야 될 때 제출해야 되는 감사 보고서는 지정 감사인에게 받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 사전 준비를 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에 지정 감사인을 신청을 해서 금융감독원이 지정 감사인, 지정 회계법인을 선정을 해주면 그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크게 상장 사전 준비로는 우리 대표 주관 증권사 선정과 금융감독원의 지정 감사인 신청,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장 사전 준비를 통해서 예비 심사 청구를 하면 거래소에서는 먼저 서류를 검토하게 되겠죠.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와 감사 보고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류 검토 후에는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장 신청인 또는 이제 증권사, 주관 증권사와의 실무자 면담을 진행을 하고요. 대표 주관사 기업 실사한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인터뷰는 전화 인터뷰가 원칙인데, 이제 필요시에는 신청인이 거래소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 후에는 거래소에서 직접 현지 심사를 나오는데요. 생산 시설을 방문하고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과 면담을 하는데, 이제 주로 IPO 목적이나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경영진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서류 검토, 인터뷰, 현지 심사까지 다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데요. 이 상장위원회는 회계, 법률 전문가 등과 투자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돼서 최종 결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장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재심의, 미승인으로 구분되는데,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된다는 거죠. 상장 신청인은 즉시 공모 및 신규 상장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승인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완 조치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상장위원회 심의 없이 상장 적격성이 유지된다는 거고요. 이제 재심의는 조건부 승인과는 다르게 보완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미승인은 중대한 미비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 사항을 재정비해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거래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 후에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거나 합병 분할 등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승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페이지 10페이지에서 상장 예비 심사 프로세스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통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하면 이제 청약 또는 청약 및 납입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IR을 진행하게 됩니다. IR이라 하면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경영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통상 1, 2주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IR을 통해서 우리 기관 대상의 수요 예측을 하고 최종 공모가를 결정을 해서 공모가를 선정을 하면 우리가 청약 및 납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청약 및 납입은 통상 1간 진행이 됩니다. 2일 후에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거래소는 최종적으로 신규 상장을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IPO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챕터 2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POA의 강의를 맡은 공인행사 손흥국일입니다. 자, 챕터 1, 2에 이어서 챕터 3, 우리 상장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거래소는 크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 창업 기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우리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과 코넥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장 요건 강의는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코스닥 상장 요건은 크게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이 있는데 외형 요건 먼저 보실게요. 외형 요건은 구분이 우리 대형 법인, 일반 기업, 벤처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일반 기업과 벤처 기업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은 테슬라 요건과 일반 요건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테슬라 요건은 상장 요건에 미달되더라도 우리 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 상장 제도입니다. 이제 올해 2017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제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거를 참고해서 만든 요건입니다. 테슬라 요건은. 자, 그 다음에 벤처 기업, 이제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쉽게 말해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기업들에는 조금 더 상장을 하는데 요건을 완화를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 기업 규모 쪽을 먼저 보시면요. 일반 기업은 자기 자본이 3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벤처 기업은 자기 자본이 15억 이상만 되면 되고 심지어 기술 성장 기업은 자기 자본이 10억 이상만 되면 됩니다. 밑에 우리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나와 있는 거는 코넥스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인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기업, 벤처 기업 구분 없이 주식의 분산 요건이 있는데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을 쭉 보시면 되고 통상 소액주주가 25%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소액주주가 25%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고 이제 이것은 대주주 지분율 시석화를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요. 17페이지. 자, 계속 외형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자본 상태는 당연히 자본 잠식은 없어야겠죠. 자본 잠식은 없어야 되고 경영 성과 요건 중에 우리 테슬라 요건에는 경영 성과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테슬라 요건을 충족을 하면 코스닥 상장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익 규모, 매출액, 기준 시가총액 요건, 감사 의견, 주식 양도 제한, 상금 감사, 사회이사 요건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18페이지 질적 요건 한번 보실게요. 질적 요건은 이제 주관 증권사가 진행하는 실사 과정을 통해서 충족이 가능한데요. 크게 기업이 계속 가능해야 되고 경영은 투명하고 안정돼야 되며 기타적으로는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업이 계속된다고 볼 때는 산업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영업의 안정성이나 독립성이나 또는 매출처가 편중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위주로 보고요. 재무 안정성, 재무 구조 및 우발 채무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이 아무리 많은 회사라도 매출액 증가와 동시에 매출 채권 또는 재고 자산이 과도하게 증가를 한다면 현금 흐름은 악화되겠죠. 이러한 재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볼 때는 기업 지배 구조나 내부 통제 제도 등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공시 체제,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등과의 거래, 그 다음에 상장 전 증자나 주식 거래, 상장 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식 투자 등으로 경영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는지, 이런 걸 위주로 요건을 판단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상장 심사 시에 일반 기업은 우선순위를 수익성에 둡니다. 수익성이 두는데 우리 벤처기업,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 우리 이 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1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코스닥 상장 요건에 외형 요건 적용을 할 때 재무제표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우리가 자회사, 즉 이제 종속 회사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 회사와 종속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를 해가지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연결해서 재무제표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를 연결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속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 재무제표로 표시를 하고,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로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정리하자면 우리 상장 심사를 할 때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페이지 20페이지 상장 특례 부분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 우리 창업기업의 중요한 거는 21페이지 기술특례 상장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있어요. 우리 유망 기술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전문 평가 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 결과가 A 등급이나 BBB 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 자격이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장 주관사인 상장 주선인이 추천을 할 경우에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술특례 상장을 한 회사 경우에는 투자자가 3개월간 풋백 옵션이 부여되는데, 풋백 옵션이라는 것은 환매 청구권, 일반 청약자가 주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우리 상장 제도 현황이나 뭐 기술평가 심사 관련 추이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간략하게 봤고요. 페이지 11페이지 코넥스 상장 요건을 한번 보실 텐데요. 코넥스 상장 요건은 2013년도에 도입된 시장이고요.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진입 요건을 설정한 코넥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기업이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은 이제 성장 초기 중소 벤처기업이 원활하게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진입 요건인 우리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의 재무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증권의 자유로운 유통과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을 해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준 시장을 뜻합니다. 우리 외형 요건, 질적 요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3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코넥스 시장도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있어서 우리 기술이 있는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조금 더 또 쉽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코넥스 시장이 이렇게 상장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제일 좋은 점은 코넥스 시장에서 일부 여건을 조금만 충족을 하면 코스닥 상장 시에 상장 요건이 최대한 완화된다는 거예요. 심사 기간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요즘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 조건 등이 재무 요건이 안 되는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일단 코넥스 상장을 거친 후에 코스닥 상장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코스닥 상장 요건과 코넥스 상장 요건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상장 요건 강의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